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특히 최근에 정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소식이죠. 전국적으로 공공전세임대주택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되었다는 보도인데요. 이게 갑자기 왜 이런 결정이 내려졌는지,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청년층을 포함한 무주택자들에게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 배경과 영향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 같이 한번 파헤쳐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그야말로 갑작스러운 소식이라 많은 분들이 좀 당혹스러우실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주거 안정을 위해서 공공전세 임대주택을 기다리셨던 분들한테는 충격이 클 텐데요. 오늘 이 사태의 뭐랄까 표면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파장까지 좀 집중적으로 분석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부터 좀 짚어보죠. LH, 그러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국적으로 전세임대주택 수시 모집 신청 접수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뭐 이르면 다음 주부터 바로 시행될 수도 있다고요? 전면 중단이라는 표현 자체가 좀 심상치 않은데요? 맞습니다. LH 측의 공식적인 설명은 물령 소진 이런 쪽에 가까운데요. 하지만 기사에서는 실제 이유로 관련 예산 부족, 좀 더 구체적으로는 경상비 예산 같은 사업을 실제 운영하는 데 드는 기금이 바닥났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 설명이랑 실제 원인 사이에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좀 복잡한 사정이 있겠다 짐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산 문제. 그렇다면 이 갑작스러운 중단 조치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 부분이 아마 많은 분들이 제일 걱정하실 것 같은데요. 네, 기사에 따르면 역시 가장 지원이 필요한 분들입니다. 주로 20대에서 40대 청년층, 특히 자립준비 청년 같은 1순위 청년들이나 또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이런 주거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거죠. 기사에서는 이 규모가 전국적으로 수천 가구 수준일 거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서울시만 봐도 청년 매입임대주택 520가구, 또 신혼 신생아 전세 이유형 1000가구 모집이 중단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게 단순히 몇몇 사람의 문제가 아닌 거죠. 와, 수천 가구 규모면 당장 집을 구하려고 계획했던 분들은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는 심정이겠네요. 이분들에게 공공 전세 임대주택이라는 게 그냥 집 하나 구하는 것 이상의 의미였을 텐데요. 기사에서 주거복지의 핵심 사다리라는 표현을 썼던데 그 의미를 좀 더 설명해 주시죠. 네, 그 표현이 정말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주변 시세의 한 30%에서 40% 수준, 그러니까 굉장히 저렴한 임대료로 그것도 비교적 상태가 좋은 신축 빌라 같은 곳에서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는 거였거든요. 사실 내 집 마련은커녕 전세 구하기도 정말 어려운 현실이잖아요. 특히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한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 또 어린 자녀 키우는 가정에게는 이게 거의 유일한 숨통이었을 수 있어요. 미래를 좀 계획할 수 있는 발판 같은 거였죠. 말씀하신 대로 사다리처럼 이걸 딛고 좀 더 나은 주거 환경으로 나아갈 기회를 주는 그런 역할이었는데, 그래서 수요가 정말 끊이지 않았고 LH의 주요 사업 중 하나였는데 이 사다리가 갑자기 없어진 셈이니까요. 기사 표현대로 정말 직격탄을 맞은 거죠. 이게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서 인생 계획 자체가 틀어지는 분들이 적지 않을 거라는 점이 참 걱정됩니다. 네, 정말 중요한 어떻게 보면 생계랑 직결된 사업인데 이게 갑자기 멈춰 섰다니 그 배경이 정말 궁금해집니다. 기사에서는 몇 가지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역시 가장 먼저 나오는 건 예산 부족 문제군요. 네, 그게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부분입니다. 기사에서 인용한 시민단체 보고서를 보면요. 현 정부 들어서 올해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이 작년보다 15.4%, 금액으로는 무려 2조 5천억 원이나 줄어든 13조 8,781억 원으로 책정됐다는 내용이 나와요. 2조 5천억 원이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액수인데요. 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번 사태를 결국 이 예산 삭감에 예고된 결과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다고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돈줄이 마르니까 사업이 멈출 수밖에 없었다. 이런 설명인 거죠. 가장 단순하지만 좀 강력한 설명이기도 하고요. 15.4% 삭감에 2조 5천억 원, 액수가 정말 상당하네요. 예산 삭감이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분석인데, 그런데 기사에서는 또 이것만으로는 좀 설명이 부족하다는 듯이 다른 요인도 함께 지적하고 있어요. 바로 정책 공백 가능성인데요. 이건 또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 이야기인가요? 이 지점이 또 흥미로운데요.
단순히 돈이 부족한 문제 외에 정책을 집행하고 조율해야 할 시스템 자체에 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인 거죠. 현재 국토교통부의 주택정책 라인, 그러니까 주택토지실의 핵심 간부들 인사가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정책 방향을 잡고 추진해야 할 부서가 지금 리더십 교체기에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지난 7월에 이미 사표를 낸 이한준 LH 사장의 거취가 아직도 결정이 안 된 상태예요. 아, 사표 수리가 아직 안 됐군요. 네, 그러니까 집행기관인 LH 역시 수장이 사실상 부재 중인 상황이나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예산도 부족한데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해야 할 국토부와 LH, 이 양쪽 모두 리더십이나 조직 안정성에 좀 물음표가 찍힌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이런 상황들이 겹치면서 문제 해결이나 대안 마련이 좀 더뎌졌을 수 있다. 뭐 이런 추측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기사의 분석은 좀 그런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예산 부족이라는 근본적인 제약 조건 하에서 이런 리더십 공백까지 겹치니까 누구 하나 책임지고 새로운 물량을 배정한다거나 대책을 세우기가 어려운 일종의 의사결정 마비 상태에 빠졌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기보다는 일단 멈추고 상황을 좀 지켜보는 그런 소극적인 대응으로 이어졌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시스템에 좀 취약한 부분이 드러난 걸 수도 있고요. 참 공교롭게도 이런 중단 발표가 정부가 정한 청년 주간, 바로 그 시기에 나왔다는 점도 기사는 짚고 있더라고요.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민감한 시점인데요. 네, 타이밍이 정말 아이러니하죠. 기사에 따르면 마침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 사업가들을 만나서 격려하고 지원을 약속하는 그런 행보를 보인 직후라고 합니다. 청년 지원을 막 강조하는 메시지가 나온 바로 그 시점에 정작 청년 주거 지원의 핵심 통로 중 하나가 딱 막혀버린 셈이니까요. 이건 뭐 정치권, 특히 야당 입장에서는 정부의 정책 난맥상을 비판하기 아주 좋은 소재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국정감사 얘기도 나오던데요. 네, 맞습니다.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고 정부와 여당으로서는 정책 조율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좀 세심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밀레리, 다모장 전셋집을 구해야 했던 분들은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심정일 텐데요. 이런 갑작스러운 중단 사태가 과거에도 있었다고 기사에 나오던데 그때는 혹시 어떻게 해결됐었나요? 비슷한 전례가 있다면 이번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좀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사에서 과거 유사 사례를 언급하기는 합니다. 당시에도 입주 시기를 놓친 주거 취약계층들이 LH 지역본부 같은 데 몰려가서 항의하고 뭐 그런 혼란이 있었다고는 하는데요. 근데 그 사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예를 들어 뭐 신속하게 모집이 재개됐다거나 하는 그런 긍정적인 결과에 대한 언급은 사실 찾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번 사태에 대해서도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아직 명확한 입장 표명이나 공지 없이 침묵하고 있다는 점을 기사는 좀 비판적으로 지적하고 있어요. 아, 아직 공식 입장이 없는 거군요. 네, 이런 정부의 좀 모호한 태도가 당사자들의 불안감만 더 키우고 있다는 거죠. 과거 사례가 긍정적인 선례가 되지 못한다면 이번에도 좀 빠른 해결을 낙관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불안감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의 책임 있는 설명과 대책 발표가 정말 시급해 보입니다. 한편 이 문제는 단순히 해당 가구들의 불편을 넘어서서 전체 주택시장, 특히 전세 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이 부분도 좀 더 깊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기사는 이 사태가 하반기 전세 시장의 심리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 공급이 이렇게 예고 없이 딱 막혀버리면 원래 그쪽으로 가려던 수요의 일부가 민간 전세 시장으로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수요가 이동하겠죠. 네,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 매물이 좀 부족하다거나 가격이 오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공공부문의 공급마저 불안정하다는 인식이 퍼지면 앞으로 전세 구하기 더 힘들어지는 거 아냐? 전세값 더 오르는 거 아냐? 하는 시장 참여자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실제 공공임대 물량이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와는 별개로 이제 공공마저 믿을 수 없다는 그런 심리가 확산되면 민간 시장의 불안정성을 더 키울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특히 전세 시장은 심리적인 요인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시장이거든요. 물론 이 공공임대 중단이 직접적으로 전세값을 막 폭등시킨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고 또 임대인 우위 심리를 강화하는 요인으로는 충분히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인 거죠. 가뜩이나 좀 불안한 전세 시장에 또 하나의 불확실성이 더해진 셈입니다.
그럼 이 중단 상태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면 혹시 재개될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없었나요? 마지막으로 좀 희망적인 소식은 없는지 궁금한데요. 기사 말미에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아주 조심스러운 관측을 내놓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이 사업의 대상이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이런 식으로 사회적으로 좀 보호가 필요한 주거 취약계층이다 보니까요. 이분들의 어려움을 정부가 계속 외면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하는 그런 기대 섞인 전망이죠. 아, 그나마 다행이네요. 네, 그러니까 사회적인 파장을 고려해서라도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든 재개를 위한 내부 검토에 들어가지 않겠냐는 뭐 그런 희망적인 관측입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익명 소식통의 기대일 뿐이고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이나 구체적인 계획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물량 소진이지만 실제로는 현 정부의 공공임대 예산 삭감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좀 우세한 것 같고요. 여기에 국토부와 LH의 리더십 공백 가능성이라는 정책 공백 문제까지 겹치면서 주거 안정이 절실했던 수천 가구가 정말 막막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단순히 당사자들의 고통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공공공급에 대한 불신을 키워서 민간 전세 시장의 심리적 불안감까지 자극할 수 있다는 그런 잠재적인 파장까지 짚어봤습니다. 주거복지의 중요한 사다리가 예산 문제, 또 정책 시스템의 문제로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후속 조치가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언제쯤 이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을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이번 사태는 공공주거 지원이라는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사회 안전망이 예산 편성이나 정부 부처의 내부 사정과 같은 그런 외부 변수에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를 정말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외부 요인의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거 취약계층에게 보다 항구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하려면 현재 시스템을 넘어서는 어떤 근본적인 대안이나 제도적 보완 장치를 우리는 고민해 볼 수 있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